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안녕하세요. 88.7MHz 단원 FM에서 보내드리는 LQ를 지향한다. 천원석의 횡설수설 인문학 26번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LQ는 낮은 수준을 뜻하는 로우 퀄리티의 준말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천원석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를 쓴 저자인 마이클 샌델의 아들 애덤 샌델은 옥스퍼드대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았고 현재 하버드대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그런 아리스토텔레스, 키케로, 베이컨, 데카르트, 칸트, 헤겔, 애덤 스미스, 에드먼드 버크, 하이데거, 존 롤스, 한나 아렌트와 가다머 등 현대를 아우르는 거대한 철학자들을 분석하면서 편견에 대한 치밀하고 아주 흥미로운 재해석을 시도했지요. 편견이란 거대한 감옥입니다. 편견을 갖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상식이지요. 그런데 저자는 우리가 편견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편견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 존재는 과거로부터의 산물이기에 편견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나는 거짓말을 안 한다는 사람은 더욱 문제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편견이 있는 사람도 문제이지만 나는 편견이 없다. 그래서 내 말은 맞다라는 사람이 더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초대 손님 모시고 본격적인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퍼맨이 부릅니다. 놀아줘. 아들아, 지구를 부탁하노라. 아버지, 걱정은 하지 마세요. 위에 팬티 입고 오늘도 난 길을 나서네. 아들아, 망토를 하고 가야지. 아플싸 어쩐지 허전하더라. 파란 사이즈의 빨간 팬티는 내 차민 포인트. 오늘도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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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라 지구의 두 바퀴. 올빼머리 근육 빵빵 난 슈퍼맨. 지구 위의 친구란 슈퍼맨. 멋지구나 잘생겼다 대인배 내 카리스마 스타. 이즈가 장난 아니지 어쨌거나 근육 빵빵 난 슈퍼맨. 지구 위의 친구란 슈퍼맨. 유사품에 주의해요 오각형의 S자야 위아래 또 슈퍼맨으로. 대구 부산 찍고 나서 또 한 바퀴. 오늘도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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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라 지구의 두 바퀴. 올빼머리 근육 빵빵 난 슈퍼맨. 지구 위의 친구란 슈퍼맨. 멋지구나 잘생겼다 대인배 내 카리스마 스타. 이즈가 장난 아니지 어쨌거나 근육 빵빵 난 슈퍼맨. 지구 위의 친구란 슈퍼맨. 유사품에 주의해요 오각형의 S자야 위아래 또 슈퍼맨으로.
씨 모양 참 그건 배트맨이지 어쨌거나 근육 빵빵한 슈퍼맨 지구인의 친구란 슈퍼맨 위험할 땐 불러줘요 언제든지 달려갈게 나는야 정의의 슈퍼맨. 네, 노라조의 슈퍼맨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인트로에 편견 이야기를 했는데 편견의 가장 큰 대상자 중에 한 그룹이라 그럴까요? 그분들의 한 그룹 중에 하나가 성 정체성 문제를 가지고 계신 성소수자들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성소수자들의 부모님 중에 한 분이신 선생님을 모시고 그 성소수자에 대한 우리의 가지고 있는 편견에 대해서 한번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편견이야 하는 부분을 우리 부모님의 입장에서 그동안에 자녀가 성소수자로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런 경험담과 함께 그런 우리의 편견을 깨뜨리시는 작업을 한번 이 라디오에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시고 이야기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저 자신도 50대 한국의 평범한 남자로서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저만의 생각이 있는데 이것이 저한테도 편견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왔던 생각이 어디까지가 또 제가 놓지 못해야 될 부분인지 내가 놓고 싶어도 안 놓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표출이 될지 상당히 좀 두려운 마음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성소수자라고 하는 분들을 TV에서 가끔 봤던 마치 그냥 멀리 떨어진 하는 연예인처럼 바라봤던 그런 인식에서 저 역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가십 형식으로 그냥 센세이션한 것으로 방송이 나갈까도 두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성소수자에 대한 여러 담론들 가운데 너무 드라이하게 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나가게 되면 그것도 참 우리가 듣기가 좀 이렇게 오래 들으실 수 있는 내용이 아닐 관심이 없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이걸 조절을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될지 이 방송 프로를 준비하면서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다행히 한 가지 믿고 싶은 것은 제 방송이 제목이 횡설수설이니까 정말 오늘은 횡설수설 한번 해보면서 진행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접 바로 모시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홍경옥이라고 하고요. 안산에서 이제 거주한 지 20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로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물이라는 활동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고요. 6년 차 접어들었습니다. 물 네. 활동명이 네. 뭐 특별한 의미가 있으실까요? 저희 아이는 트랜스젠더 여성이에요. 근데 제가 모임을 갔을 때 활동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저희 아이가 아들에서 이제 딸로 이제 모습을 바뀌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이는 저희 아이거든요. 그래서 왜 물이라는 게 그러더라고요. 이게 어느 이제 용기에 담아도 그 형태가 바뀌고 모양이 바뀌고 또 이게 또 뭐 얼음으로 얼려질 수도 있고 기체로 또 될 수도 있는데 어떤 형태로 되든지 물이라는 거는 불변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희 아이는 뭐 저희 아이다 인간으로서 그냥 하나의 인간일 뿐이다라는 개념에서 물이라는 활동명을 사용하고 있어요. 비록 성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그 본질 네. 인간이라고 하는 그리고 자녀라고 하는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를 담아서 물이다. 네. 네. 근데 꼭 이렇게 활동명이 필요한 건가요? 그 활동명이 필요한 이유가 일단은 모든 분들이 동등하다는 개념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 그 출발점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누군가의 이름, 그다음에 거기서는 나이와 관계없이 다 이제 뭐 경어를 쓰신다든가 그렇게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그 활동명이 그런 의미에서 필요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곳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수자 부모님들이 모이는 모임을 이야기하시는 것이고요. 네. 네. 그럼 이제 소개해 주신 김에 성소수자 부모 모임은 어떤 모임인지도 한번 같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14년부터 두 분의 어머님께서 모임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오셨고요. 현재는 저희 활동하시는 부모님이 꽤 많으세요. 이제 100단위가 넘어가는 그 인원수가 모여서 촘촘히 활동하고 있고요. 저희 모임은 이제 매달 둘째 주 토요일 날에 개최가 돼요. 원래로 이제 개최가 되는데 자주 모임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 모임에서 이제 당사자분들도 오시고 부모님들도 오시고 본인들의 이제 성 정체성이라든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 자기 소개를 먼저 이제 하고 그 이후에 본인들이 힘들었던 거 이제 그 힘든 내용을 듣고 다른 분들이 피드백 주실 수 있으면은 그 피드백을 드리고 이제 그렇게 서로 소통하는 모임을 갖고 있어요. 시간을. 네. 혹시 이 방송이 좀 말씀하시는 중간에 네. 이상한 소리가 들어갔는지 아는지 모르겠네요. 들어갔어요. 들어갔나요? 네. 예, 에어컨에 이게 수중 펌프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어갔습니다. 네. 네, 뭐 이런 맛이죠, 재미가. 네. 시원하고 더 좋은데요. 그러면은 그 모임은 좀 뭐라 그럴까 제한이 돼 있는 모임인가요? 예를 들어서 성소수자 본인과 부모님들만 모이는 모임인가요? 아니면 그냥 거기에 지지하고 관심 있는 분들도 오실 수 있는 모임인가요? 저희는 뭔가에 방어벽이 있진 않아요. 저희가 인권상도 받았거든요. 저희 되게 안전한 곳이고요. 최근에는 당사자분들이랑 부모님 외에도 종교에 관련된 그런 성직자분들도 많이 오시고요. 이제 저희가 그런 분들 지지하시는 분들을 엘라이라는 호칭을 써드리는데 엘라이. 네. 어떤 그런 의미인가요? 분들이 더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의 편견이나 그런 거 가지지 않고 이분들의 인권을 위해서 같이 목소리 내주시겠다, 지지한다라는 분들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뭐 방송 쪽에도 많이 오시고 각계 종교 이제 그 성직자분들도 오시고 요즘엔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네. 일반인도 관심 있으신 분들 혹시 마음속에 지진을 하고 싶은데 연대할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진짜 어떤 모임인지 내가 알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도 그냥 별 제한 없이 같이 참여해서 네. 같이 모임에 좀 있을 수 있다. 네네. 네. 저희는 바라건대 혐오 세력분들도 오시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야기가 지금 네. 이 나오신 김에 네. 자연스럽게 그렇게 한번 넘어가 보죠. 우선은 저희가 성소수자 하면 예전에 제가 알고 있었던 것은 딱 두 개밖에 없었어요. 아니, 솔직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이게 정상 비정상으로 나눌 수 있는 범주가 아니라고 보는데 네. 그냥 아주 일반적인 용어로 좀 거칠고 좀 진짜 편견에 가득 찬 용어지만 일반적으로 이성애자는 정상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비정상이다라고 하는 어떤 이분법적인 도식이 있었고 심지어 그것은 정신질환이다. 아니면 심지어는 전형까지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까지도 인식됐던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성적 지향의 문제와 성적 정체성의 문제가 또 구분이 안 됐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게이나 레즈비언 쪽, 내가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를 여자를 좋아하는 성적 지향의 문제고 성적 정체성은 내가 남자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여성으로 생각한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래서 그때 나왔던 용어가 뭐 LGBT였나요? 네. 근데 네. 뒤에 보면 또 다른 용어가 또 붙어 있어요. 네, 네. AIQ인가 뭐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네, 네. 그 용어가 점점 세분화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쪽에 대해서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용어 설명을 몇 개만 간단히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성별 정체성이 있고요. 성적 지향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성적 지향은 내가 누군가한테 끌린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성별 정체성은 나의 성별이 뭐다라고 느끼는 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지향성하고 성별 정체성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별 정체성의 경우는 트랜스젠더 흔히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데 트랜스젠더 안에도 엄브렐러라고 해서 요즘에는 워낙 많은 이제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분법의 남성, 여성으로 이제 분리되는 게 아니라 남성하고 여성이 어느 중간 지점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다음 난 성별이 없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그 정체성을 저희가 모두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엄브렐러라는 엄브렐러. 우산 그 안에서 이제 모두 이제 소통되는 용어로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LGBT 그다음에 AIQ 요즘 플러스가 더 붙어요.
Q 플러스. 네. 그 각각의 의미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L은 이제 레즈비언을 네.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B는 G는 게이 예. 분들이시고요. 그 다음에 B는 바이섹슈얼에서 이제 그런 개념에서 이제 양성애자. 네네. 근데 꼭 양성애자라고만 또 이것도 그 안에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개념이 또 되게 확산이 보면은 네. 다 이제 세분화시키다 보면은 너무 또 의미가 또 달라지거든요. 근데 네. 그걸 다 말씀드리면은 더 어려우실 테니까 지금 알고 계신 정도로만 일단은 네. 구분하셔도 될 테고 그 다음에 T는 트랜스젠더 분들이시고요. 네. 그다음 A는 무성애자 분들을 말씀하세요. 의미를 해요. 무성애자라는 건 내가 성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 내가 그러니까 그 지향성이 전혀 없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성적 지향이 누군가의 끌림 자체가 없으신 분들. 난 여자든 남자든 별로 사랑하고 싶지 않아.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전혀 그런 게 동요되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아, 그래요? 네. 뭐 그럴 수는 있는데 네네. 그게 왜 여기에 들어와야 되죠? 그러니까 저희도 처음에는 그 하나하나의 의미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 싶은데 일단은 그래도 그분들은 나의 존재를 이제 드러내는 하나의 표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나의 존재를 그래도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분의 그 존재를 저희가 그렇구나 알고 있는 것도 하나의 그분들을 존중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굳이 그런 게 일일이 다 필요한가 싶어서 네. 이거에 가까이 구분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네.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나로서 살면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좀 더 이어서 가자면은 I는 간성이에요. 인터섹슈얼이었고 이게 신체 안에 남성과 여성의 그게 같이 네네네네 그런 분도 계세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사방지라고 했나요? 맞아요. 예. 그리고 그거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헤르모 뭔가 이렇게 네네. 기억이 안 나는데 네네. 그런 분들이 네. 계십니다. 예.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해 일단은 그거 예. 그 다음에 Q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정체화하고 계시는 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직 뭔가의 그 너무 많은 범주 안에 이제 퀘스천에서 탐색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퀴어라는 그냥 애칭의 통칭으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플러스가 하나 더 붙는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요즘에는 이제 워낙 많은 스펙트럼 안에 정체성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나오시다 보니까 거기다가 열거할 수 없으니까 거기다 플러스라는 의미로 그래서 저희가 더 약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럼 성소수자 부모 모임은 이제 그런 모든 분들에 네네. 포함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마크가 저기 무지개 마크 색이더라고요. 네네. 무지개라는 게 다양한 색깔들을 다 품는다라고 네네. 하는 그런 의미신 것 같고. 저는 성소수자 부모 모임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우연히 퀴어 축제를 했는데 성소수자 부모님들이 그 허그하시는 모습이 뉴스를 탔던 적이 있어요. 네. 그때 부모님들이 그 젊은이들을 안아주면서 같이 눈물을 흘려줬던 그 방송이 참 인상 깊게 봤던 기억이 그때부터 좀 알게 됐었는데 그때 그 모임이 이 모임이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예. 사무실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저희가 지금 동국대 장충동 쪽에 있어요. 아무래도 서울에 있으니까 그럼 주로 168 아까 160분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저희 단톡방에는 이제 168분이 계시고요. 실제로 꼭 거기 단톡방에 초대가 안 된 분들도 더 그냥 있으시겠네요. 네, 그렇죠. 그냥 모임에 뭐 굳이 참석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러시겠네요. 예. 자, 그러면 지금도 나왔지만 퀴어 축제도 얼마 전에 대구에서 또 공무원하고 부딪히면서 네. 얘기가 있었고, 이런 퀴어 축제를 해야 되는 당위성 네. 어떻게 설명을 좀 하실까요? 저도 처음에는 제가 활동을 처음 초창기 했을 때는 이제 각 지역에서도 한다고 하니까 그게 어떤 의미가 큰지는 몰랐는데 이분들이 벽장에 갇혀 있다가 그날 하루 공식적으로 세상에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편견이 너무 이제 난무하고 또 편견만 있는 게 아니라 혐오까지 지금 있는 사회다 보니까 이분들이 안전하지 못하게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 생존의 내 존재 자체가 거부당하고 거의 그런 사회에서 계시다 보니까 나의 존재를 드러내지 못하시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그 퀴어 축제의 그 하루날 모두 모여서 내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날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축제라는 개념에서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 사회의 편견적인 이런 모순된 사회에서에 대한 저항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람이라는 게 존재를 부정당하면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퀴어 축제는 그런 의미에서 다른 이제 LI 분들도 많이 지지해 주시고요. 대사관에서도 부스 차려주시고 그렇게 같은 목소리 내주시고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세요. 근데 왜 이번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퀴어 축제를 하면 네. 되게 충돌이 일어나는데 이제 퀴어 당사자분들하고 그걸 지지하시는 분들 근데 반대편에는 주로 이제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한 종교계 분들이 주로 이렇게 부딪힌 양상이었는데 이번에 대구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이 공무원들하고 부딪혔단 말이에요. 네네. 이거 어떻게 이 공무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좀 이해가 안 갔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일단은 저희가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집회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네. 하나의 집회를 보기 때문에. 그런데 여태까지는 잘 했었고 법원에서도 뭐 문제 없어라고 이제 판결이 났는데 일단 공무원의 그쪽 지역에 공무원의 그 시장 분께서 이제 특정 정당에 소속돼 있는 분이시다 보니까 그쪽에 입김이 세졌던 거예요. 그분이 난 그래도 이거 반대해. 그리고 도로를 이제 이게 저희가 퍼레이드라는 행진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도로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허용할 수가 없어. 그건 별개야라고 일단은 그전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논리로 이제 반대를 계속 이제 하시는 거예요. 일단 퀴어 축제 하지 말아라 해요. 일단은 나 아니, 불편해. 내가 싫어라는 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법원에서 허락을 내렸고 네네. 그다음에 다른 집회들도 퍼레이드를 할 때 도로를 사용한다면 네네.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떤 성격을 떠나서 법적으로 허용됐다면은 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이거는 내가 퀴어 축제를 찬성하고 반대하고의 개념이 아니라 공정의 개념인데 저는 그게 상당히 참 이해가 안 갔어요. 그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뭐 그런 표를 얻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것도 뭐 한편은 이해해 줄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공무원인데 그래서 이번에 본의 아니게 경찰하고 공무원하고 대립하는 이제 그런 상황을 저희가 보게 됐어요. 아주 희한한 상황이 발생이 좀 네네. 됐었죠. 예. 네, 이거 짧게 얘기했는데 벌써 시간이 훅 흘러갔습니다. 오늘 제가 아무리 봐도 우리 네.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1시간에는 끝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제가 안 들어서 네네. 한 2시 오늘 하고 다음에도 한번 더 모시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네네. 좀 여유 있게 이야기를 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승은 씨가 부릅니다. 지하철 한 정거장 거리를 함께 비를 맞으며. 지하철 안정거장 거리를 함께 비를 맞으며 22년 동안 걸었어. 외로웠던 너의 손을 잡고 골목길마다 가게들마다 약국 앞과 학교에서도 그 모든 너에게 눈 맞추며 사랑한다 말하고 싶었어. 나는 네가 있다면 모두 무섭지 않아. 그래서 네가 갈까봐 나는 너무 무서워. 내게 세상은 너무나 빨라. 모두 잘만 스쳐가지. 네가
세상을 천천히 보는 난 그 눈빛이 정말 멋있어. 난 그 속도에 맞춰 산책하는 강아지가 되고 싶어. 너도 너에게 반하게 될걸. 네가 널 볼 수만 있다면. 하나 바라는 게 있다면 널 의심하지 마. 나는 네가 너여서 얼마나 고마운데. 네가 결혼을 해도 괜찮아. 원래 끝부터 시작했던 우리. 네가 날 스쳐가도 괜찮아. 원래 스치듯 시작했던 우리. 괜찮아. 우리 괜찮아. 네, 신승훈 씨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노래 제목이 우리 선생님을 비롯한 성소수자 부모님들의 마음을 잘 대변하는 또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앞에 인트로 쪽에서는 기본적인 이 성소수자의 개념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눴고요. 뭐 이 이야기는 점점 이야기 속에서 다시 더 풀어나갈 것 같고요. 우선 이번 이야기는 우리 선생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좀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소수자가 여러 모임이 있는데 특별히 선생님의 자녀분은 이제 트랜스젠더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 트랜스젠더 여성입니다. 원래 남성이었는데 네, 성 전환 수술까지 하시고 그다음에 주민등록상으로 이제 성별까지 바뀌신 상태인 거죠. 네네. 네. 여기서 하나 정정해드리고 네. 싶은 거는 예전에 성전환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네. 근데 전환이라는 개념에서도 이게 뭔가 편견에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요즘에 성확정 수술이라는 표현을 많이 이제 하고 있거든요. 성확정. 네. 그러네요. 내가 미묘한 차이네요. 네네 맞아요. 예. 미묘한 차이긴 한데 이게 그 미묘한 차이가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진짜 성확정이라고 하는 것은 네네. 진짜 자기의 성을 찾아서 네네. 찾아갔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네.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뭐 남성이었는데 내가 그냥 필요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바꿨다라고 하는 차원. 그러네요, 진짜. 네네. 그래서 네. 이게 용어가 계속 변화되는 의미는 그런 뭐 의미가 네. 있습니다. 그러면 6년 되셨나요? 6년은 안 됐고요. 네. 저희 아이가 정정을 한 지는 3년이 됐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이의 정체성을 알고 이제 모임에 활동하게 된 게 6년, 예, 6년이 넘었어요, 만으로는. 그럼 지금 자녀분 나이가 지금 27살이에요. 27살. 네. 태어날 때는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네. 이제 큰아이라고 그러셨죠? 네. 어느 날 우리 부모님한테 나 아무래도 여자인 것 같아. 네.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커밍아웃을 네. 그 순간을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제가 부모 모임에 가서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커밍아웃을 받으신 부모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커밍아웃을 받지 못했어요. 잠깐만요. 이게 받다라고 하는 개념을 쓰나요? 커밍아웃을 받다? 네,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럼 커밍아웃을 받다는 것은 커밍아웃을 누가 줬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주고받음의 개념인데 네. 주고받는다는 것은 동등한 개념 속에서의 어떤 위치의 상호 용어 같거든요. 네. 커밍아웃을 했다라고 하는 것과는 좀 다른 개념이 이것도 무슨 용어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거의 용어의 차이는 없는데 네. 근데 저는 이 커밍아웃을 주고받고 하는 의미도 제가 나중에도 어차피 이런 내용은 좀 녹여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게 굳이 필요한가라는 이제 활동 경력이 이제 점점 이제 누적되면서 그런 이제 담론이 생기더라고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는 커밍아웃을 이제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네.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커밍아웃을 받지 못했고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학교에 진학도 안 했었고요 당시. 그다음에 취업을 그러면 할까 싶었는데 취업도 하질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는 오픈된 이제 마인드고 제가 또 뭐 공부했던 개념이 있어서 아이가 진로 탐색 중인가 보다 해서 기다려줬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기간 동안에 진로 탐색이면 뭔가 역동성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역동성은 전혀 발휘가 되지 않았고 대신에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가 싶을 만큼의 은두는 아닌데 뭔가 경계선에서 미묘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저만 느낀 게 아니라 저희 가족 모두가 그런 불편한 지점, 안타까운 지점이 있었는데 그거를 일단 한번 지켜보자라는 생각에 이제 놔뒀다가 근 1년을 그렇게 시간을 지나게 됐어요. 그리고 12월 거의 말쯤 이제 마지막 한 주, 2주 남겨놓고 그 시점이었는데 제가 더 이상 저도 답답해서 이거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아이하고 얘기를 하자라고 불렀어요. 네. 근데 지금 제가 항상 다른 곳에서도 대화를 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솔직히 대화라는 개념보다는 제가 제 감정이 그래도 누적된 감정이 있어서 답답하고 이제 뭔가 너무 말이 안 하고 소통을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런 답답함이 이제 많이 압축이 돼서 이렇게 딱 터졌던 것 같아요. 그래도 훌륭하시네요. 1년 동안을 아이를 그러니까 뭐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대학 갈 생각도 안 하고 취업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집에만 어떻게 보면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예. 그 1년 동안 참아줬다 부모 입장에서. 그런데 참았다라고 저는 저 관점에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또 아이의 입장에서는 아이의 기억에서는 또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당시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이도 뭐 크게 그거에 대해서는 반감은 안 갔더라고요. 그런 차원에 그렇게 있다가 이제 얘기를 하자라고 했는데 그 감정이 눌렸던 감정이 폭발하면서 제가 다그치듯이 말했어요. 도대체 네가 이러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이가 저는 아이의 그런 냉소적인 눈빛을 처음 봤거든요. 네. 섬찟했어요 정말. 아무 말도 안 하고 저하고 마주 앉아 있는데 냉소적인 눈빛으로 이렇게 지켜서 보고 있는데 진짜 이파 한마디를 안 띄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계속 이제 다그치듯이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엄마가 내가 왜 그런지 맞춰봐 하면서 도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땐 참 괘씸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의 이제 그런 이제 불편한 감정이 들 수 있는 최대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쟤를 어떻게 키웠는데부터 시작해서 가장 흔한 그런 감정, 이제 그런 감정으로 이제 이만큼 올라와 있는데 일단 아이가 입을 뗐으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구나 싶어서 제가 그 당시 공부했던 분야를 총통 틀어서 뭐 이것저것 제외하고 이제 남는 게 성적인 부분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냥 툭하니 던졌어요. 저는 진짜 제가 공부한 그대로 혹시 성적인 문제니? 라고 딱 했더니 그 도도한 그 눈빛이 막 흔들리더라고요. 그때 선생님이 던졌던 성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양성애자, 그러니까 이성애자로서의 어떤 성적인 뭐 그런 개념을 얘기했었던 것일 거 아니에요. 저는 단순히 이제 그런 개념. 예. 그랬는데 이 아이 눈빛이 한참 흔들리면서 한참 있다가 나 트랜스젠더야라고 어렵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순간에는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다행이라고요? 네. 그때 그 감정은 일단은 이유가 있구나. 이 아이가 이렇게 무기력했던 이유가 있구나.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하면 되겠구나. 1차적인 감정이 일단 다행이다라는 거였고 그다음 아이하고 그 이후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이제 병원에 진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상담은 정신과 이제 상담 통해서 진단을 받았고요. 그리고 진단 결과를 제가 우편으로 받았는데 그 코드가 F64라는 코드가 부여가 돼서 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되게 간단하게 왔어요. 성별 정체성 장애인가 주체성 장애인가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왔었는데 아이는 그 진단서를 보고 이제 옅은 미소를 띄었고 저는 그게 뭔지 모르지만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막 해서 봤더니 트랜스젠더다라고 이제 그게 확실히 진단이 된 거고 전문가에 의해서. 근데 저는 그 당시 저도 참 무지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보고 하는데 제가 취했던 정보는 다 희화화된 그런 내용밖에 없는 거예요. 뭐 유튜브에서 이제 뭐 유튜버들이 되게 좀 가볍게 희화된 이제 그런 모델이라든가 뭐 이제 아니면은 그러니까 제가 되게 취할 수 있는 정보는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내 아이가 그러면 저는 그 당시
트랜스젠더 하면 하리수님밖에 몰랐거든요. 그럼 내 아이가 하리수님처럼 그런 연예인이 되는 건가?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렇게 무지했는데 그러고 있다 근 1년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저하고 아이만 안 상태로. 아, 가족들 중에서도 어머님만 네네. 알고. 네. 일단 저희 남편이 저희 배우자가 되게 고지식하고 네. 되게 보수적인 성향이고 그래서 뭔가 이해가 될 것 같지 않아서 일단은 너하고 나만 알고 있자 했는데 아이도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6개월 정도 지나다가 우연하게 남편이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한번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 일로 인해서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면서 그래서 큰 이벤트가 있었는데 다행히 잘 수습이 됐었고 그렇게 6개월쯤 지난 어느 날에 그 당시 모 이제 스님이 앱으로 좋은 말씀 전달해 주는 그런 앱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성소수자 가족의 집단 상담을 한다라는 그런 게 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아이한테 이런 게 있다 신청할까 했더니 신청 한번 해봐라라고 해서 처음 그 신청을 해서 한 5주간 일주일에 한 번씩 5주간 상담을 받았었고요. 그때 참석했던 분들이 뭐 게이 당사자분들도 계셨고 뭐 연령층도 다양했었어요. 그리고 뭐 부모님들도 계셨고 근데 저처럼 다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 없으신 분들이 오신 분들도 많았고 당사자분들은 엄연히 당사자니까 기본적인 자기 이해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셨고 그렇게 5주간의 상담이 끝나서 이제 뭔지는 알겠는데 이게 어정쩡하게 아는 거예요. 이게 깊이 있게 안 건 아니지만 그래서 뭔가 갈급함은 이제 해소는 안 되고 그런데 집단 상담했던 그 리더가 성소수자 부모 모임을 처음에 만드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모 모임이 있다라고 안내를 해주셔가지고 그 다음 달부터는 부모 모임 무조건 참석을 했어요. 참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는 당사자분들하고 모두 같이 이제 참석을 하고 모임이 끝나면은 뒤풀이라는 걸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같은 공간에서 이제 뒤풀이를 하는데 부모님들은 부모님들끼리 따로 좌석을 만들고 당사자분은 따로 저쪽 편에서 따로 자리를 만들고 서로 간에 이제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저희 아이의 그 환하게 웃는 표정을 본 거예요. 아, 예. 근데 그렇게 몇 차례를 계속 이제 동반해서 참석을 했는데 그때마다 아이의 표정이 너무 환한 거예요. 제가 진짜 그런 표정을 얼마 만에 보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그 모임에 처음엔 참석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당사자분들의 얘기에 귀 기울이게 됐고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무지함도 이제 사라지면서 편견이 이제 깨지게 됐고 아 진짜 내가 이만큼 몰랐구나. 그래서 이제 당사자분들에 대한 인권이 생각이 나서 활동하게 됐어요. 지금까지. 예. 지금 형제가 어떻게 되죠? 일단은 그 당시에는 형제였고 연년생이었는데 지금은 남동생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아버님이 두 번째로 알게 된 거고 그러면은 동생이 마지막으로 알게 된 건가요? 아니요, 동생이 먼저 알았어요. 그때 동생 반응은 어땠어요? 그때 당시 형제로서 연년생으로 같은 방 쓰고 네. 뭐 가장 친할 수도 있고 가장 또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는 게 형제 관계였는데 그때 둘째 아드님의 반응은 어땠나요? 일단은 둘이 티카티카를 많이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던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게 좀 알게 된 거고 어떻게 하다 운연중에 나온 거예요. 제가 이제 아이들이 너무 이제 그게 심하다 보니까 저는 중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큰아이의 정체성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중간에 제가 개입을 해버렸어요. 예. 근데 그게 원래는 개입을 하면 안 되는 거였더라고요. 아우팅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성별 정체성을 지향성을 내가 내 의사에 반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그걸 오픈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분 당사자분들 당황스럽고 당혹스럽고 나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또 상대방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는 되게 폭력적인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도 그만큼 무지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실은 형이 그 당시는 형이었거든요. 그래서 형이라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형이 실은 이래라고 했었어요. 근데 큰아이가 펑펑 울었는데 저는 그 처음에 우는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폭력에 이제 너무 힘들어서 우는 거였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작은 아이는 한다는 소리가 내가 그럴 줄 알았다라고 대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다는 거는 비웃음이었어요? 아니면 이해 차원의? 그러니까 자기도 뭔가에 나 이해를 못 하겠어 했던 게 하나의 이제 그 말로 풀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의 남학생하고는 다르다라고 이제 동생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그걸로 끝이었던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뭔가 갈등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고
그렇게 끝났었고 오히려 남편이 알았을 때가 크게 이제 이벤트라고 표현을 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럼 남편분은 지금은 똑같이 잘 받아들이고 네네. 계신가요? 그러니까 아이의 성별 정정이 이제 끝나고 휴대폰이 또 필요하더라고요. 네. 모든 게 이제 법적인 이제 서류가 다 바뀌어야 되니까. 근데 그때 이제 아이 휴대폰도 사주고 지금은 이제 저희 작은 아이는 이제 휴대폰에 작은 놈이라고 이제 저장을 해놨어요. 네. 큰 아이는 예전에 큰 놈이라고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름으로 바꿔서 이제 저장을 해놓고. 이제 이름도 다 바꾸셨겠네요. 네네. 그러면 이제 밖에 나가서 소개를 할 때 네. 내 큰딸이야 이렇게 네. 소개를 자연스럽게 아버님도 네네. 딸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양가 가족도 다 알고 친인척도 다 알고 그다음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은 다 알아요. 제가 워낙 가시화를 하다 보니. 네. 그럼 이게 성적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지향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차이를 두셨는데 지향이라는 것은 내가 이성으로서의 누구를 좋아해. 근데 내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더 좋아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나이 때는 아무래도 좀 지나서잖아요. 네네. 뭐 사춘기 때가 됐든. 네. 근데 성적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거보다는 좀 어렸을 때 나는 남자인데 나는 여자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걸 좀 약간 일찍 깨닫는다고 좀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 그 아드님, 지금 따님이죠. 네. 네. 따님은 언제쯤 그거를 느꼈다고 얘기를 하나요? 저희 아이도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런 부분으로 그랬더니 일단은 자기도 정확히는 내가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유치원에 들어가니까 남자 줄 여자 줄 흔히 이제 편하게 그렇게 그렇죠. 많이 세우는데 거기에서 약간 혼란이 온다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여자 줄에 서야 될 것 같은데 나를 남자 네네. 줄에 세우는. 네, 이제 뭔가 난 저기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나는 여기서가 좀 더 활동이 자유로운데 편한데 근데 자꾸 왜 이쪽으로 이제 분리를 시켜주지 이제 그런 데서 혼란이 왔던 거고. 근데 자기도 이제 생각해 보는데 당사자분들이 이제 빨리 인지하시는 분들은 3살 뭐 이제 그쯤부터 인지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해요. 근데 그때는 워낙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여성 남성이란 개념이 확실치가 않고 근데 뭔가 불편해, 뭔가 이상해라는 개념. 이제 그러다가 사춘기의 2차 성징이 이제 올 때 이제 성별 정체성을 정확히 확정 짓는 분들도 계시고 그 이후에 그래도 나는 아닌 것 같아 한번 더 확인해 볼 거야. 그러니까 자기만의 디스포리아 때문에 디스포리아? 네네 어떤 자기가 그 성별 그러니까 성별 정체성 때문에 지정 성별이라고 하거든요. 태어난 성별을 지정 성별이라고 하고요. 네네. 성별 정체성은 이제 본인이 느낀 성별이에요. 근데 그게 다름으로 인해서 일치하지 혼란이 않을 오는 때.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는 이렇게 배웠는데 근데 본인들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난 다시 한번 좀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되겠어. 내가 진짜 이런지 아닌지. 그래서 군대를 일부러 다녀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거기 가면은 뭔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제 편견된 사고로 이제 그분들도 내가 이런 데 가면은 뭔가 정확히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난 그게 아니었어. 나는 확실히 여성이었어라고 이제 그렇게 정체화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럼 아드님은 군 문제는 어떻게? 따님은 그 당시에. 저희 아이는 그때 몸무게가 제가 적어서 처음에 4급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호르몬을 하고 그다음에 호르몬 그 이제 서류를 이제 토대로 해서 5급으로 유예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정정을 한 이후로는 면제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제가 그냥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던 내용을 한꺼번에 쏟아주시니까 제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를 솔직히 좀 당혹스러울 정도로 지금 그렇게 많은 것들이 제가 말을 좀 더듬게 되네요. 네네. 예, 제가 잠깐 가라앉히는 차원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우리 이야기를 좀 계속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건모가 부릅니다. 서울의 달. 오늘 밤 바라본 저 달이 너무 처량해 너도 나처럼 외로워 텅 빈 가슴 안고 사는구나 텅 빈 방 안에 누워
이 생각 저런 생각에 기나긴 한숨 담배 연기 또 하루가 지나고 하나 되는 게 없고 사랑도 떠나가 버리고 술잔에 비친 저 하늘의 달과 한 잔 주거니 받거니 이 밤이 가는구나. 오늘 밤 바라본 저 달이 너무 처량해. 너도 나처럼 외로워 텅 빈 가슴 안고 사는구나. 따뜻뜨뜻 따뜻뜨 때는 따뜻 때는 따뜻뜨비 Stop it bella bella Gonna 가끔 비가 내리면 구름에 네 모습이 가려 어두운 거리 또 쓸쓸해지네. 텅 빈 이 거리 오늘도 혼자서 걸어가네. 오늘 밤 바라본 저 달이 너무 처량해. 너도 나처럼 외로워 텅 빈 가슴 안고 사는구나. 오늘 밤 바라본 저 달이 너무 처량해. 너도 나처럼 외로워 텅 빈 가슴 안고 사는구나. 슬픈 추억 안고 사는구나. 텅 빈 가슴 안고 yeah, yeah, yeah. 네, 김건모의 서울의 달이었습니다. 그 호르몬 주사를 맞았다 그랬는데, 아니 그 전에 그럼 자녀가 자랄 때 본인이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어렸을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한 내가 커버해야겠다는 생각 없이 뭐 이렇게 표출을 하지는 않았나요? 이제 처음에는 몰랐다가, 그러니까 저도 저희 그때는 형제였으니까 이 두 아이가 처음에 어렸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점점 크면 클수록 뭔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거예요. 놀이라든가 뭐 이제 그런 활동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제 따님이 네. 뭐 치마라도 즐겨 입으려고 그런다든가 네네. 아니면 엄마 화장품을 쓰려고 한다든가 네. 뭐 이런 게 있었나요? 저희 아이는 뭐 화장, 메이크업을 한다든가 그런 거에 관심은 보이진 않았는데 어렸을 때 이제 유치원에 이제 차량을 이용을 안 하고 손으로 그냥 도보로 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제 활동하는 거 잠깐 보셔도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셔갖고 이렇게 어떻게 하나 이렇게 잠깐 보면은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소꿉놀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인형 같은 거 하고. 근데 그때가 한참 하리수 씨가 등장했을 때였거든요. 이제 그 광고로 이제 시작해서.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담임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저희 아이는 왜 자꾸 소꿉놀이에 이제 남자 아이니까 아들이니까 단순히 그냥 저도 그러니까 되게 무지한 거예요. 편견도 있고 이 아이는 그래서 로봇이나 블럭이나 그런 걸 가지고 놀아야 될 아이 같은데 왜 여기 오면 꼭 이런 거에 관심을 두는지 모르겠다. 이제 물어봤더니 이제 제가 그리고 하리수님을 이제 거론을 했어요. 요즘에 트랜스젠더라는 당사자분이 나오셨는데 혹시 저희 아이도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머니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신다고. 집에 없는 장난감이니까 그 또래는 호기심에 가지고 놀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라고 이제 그때는 그렇게 넘어갔는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이제 입학하고 유치원 때도 그랬고 여자친구가 많았어요. 남자친구가 진짜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저도 그랬고 주변에 또래 엄마들이 이 아이는 여학생들한테 인기 좋은 남자아이다라고 그렇게 해서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도 주변에 남자친구가 딱히 없는 거예요. 아, 이 아이하고 친한 절친이다라고 싶은 그런 친구가. 제가 물어봤더니 남자아이들은 거칠어서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 이 아이가 되게 성향이 되게 여린 아이구나. 전 그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나중에 아이의 이제 정체성을 알고 나서 그런 부분이 아, 그 딸로서의 그런 고유한 성향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아드님 체격은 어느 정도예요? 저희 아이가 체격은 왜소해요. 그러니까 보통 또래 남학생보다 왜소한데 그것도 저는 처음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타고나길래 왜소하게 태어난 것도 있지만 키가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는 키가 180이 넘은 상태고 이 아이는 170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학생으로서는 그 키가 꼭 중요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는 이 아이가 성장해야 되는 그 곡선이 그렇죠. 있는데 예. 그 미달이 되다 보니까 이만큼 더 커야 되는 거 아니야 싶어서 아이한테 성장 촉진제식으로 키 크는 이제 그런 영양제도 많이 구매를 해서 줬었거든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안 먹었더라고요. 아, 근데 그게 알고 보니 자기는 여학생인데 남학생처럼 뭔가 이제 남성의 신체를 가지면은 너무 힘들 것 같다니까 그런 것도 안 먹었었고 그러니까 본인도 자신의 정체성을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초등학교 때 안 건 아니고 이제 조금씩 이상해 하면서 난 몰라 이게 뭔가 달라라고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는 이제 2차 성적이 나오니까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아 뭔가 이제 구체화적으로 이제 그런 이제 불편함이 구체화가 된 거고 아이의 정체화가 딱 이제 확정이 된 거는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해요. 그때는 이제 다른 이제 뭐 인터넷이라든가 다른 매체를 통해서 내가 왜 그러지 이제 찾아보고 아 나는 트랜스젠더구나라고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히. 그 아들을 가진 부모님 특히 아빠의 로망 중에 하나가 아들들 데리고 목욕탕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럼 아드님은 본인의 정체성을 알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그 남탕에 가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을 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아주 어렸을 때는 이제 멋모르고 따라가고 잘 모르니까 네. 그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 아이가 진짜 목욕탕을 안 갔었어요.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저희 가족끼리 왜 찜질방을 갈 수도 네. 있고 한데 근데 그때마다 이제 난 안 갈래 해서 아 그래 그냥 그럼 가지 마라고 하고 이제 저희끼리만 가고자 하는 작은 아이만 데려가고 하긴 했었는데 그게 불편했던 거죠. 여성이 남성이 이용하는 그 대중탕에 간다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것도 그렇지만 자신도 씻다 보면 자기 몸을 보게 되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자기가 여성이라는 정체성인데 자기의 신체는 남성의 성징을 갖고 있는 그거 자체도 참 보기가 힘들고 견디기 힘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것도 힘들었을 텐데 저희 아이는 그런데 그것도 당사자분들마다 이게 다 정도의 차이가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게 너무 싫어서 불을 끄고 샤워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하세요. 실제로. 예. 그리고 신체를 훼손하시는 분도 이제 너무 힘드신 분들 그런 분도 계시다고 하시고 그런데 다행히 저희 아이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일단은 여성이 남성의 목욕탕을 가는 게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제 다 알게 되고 네. 호르몬제를 맞게 됐다. 네네. 이제 그거는 뭐 부모님이 돈을 대주시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호르몬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주사 한번 맞을 때? 이게 비용이 많은 건 아니에요. 큰 음. 비용이 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게 한 달에 이제 한 번씩 이제 주사 같은 경우에 맞는데 이게 치료 요법도 그러니까 호르몬 치료도 주사라는 것도 있고 약으로 복용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처음에 호르몬을 주사로 했다가 지금은 약으로 복용을 하고 있고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긴 한데 저는 이 호르몬 이전에 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트랜스젠더다 나의 정체성을 먼저 밝히는 커밍아웃을 하는 청소년들이 2차 성징을 먼저 겪기 전에 그러니까 성 촉진이 안 되게끔 그걸 억누르는 걸 이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진짜 내 몸이 남성이 아닌 여성이 아닌 남성이라는 걸 확실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유예를 시키는 거겠죠.
그렇게 해갖고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탐색해 보고 그게 맞다 싶으면은 이제 이제 확정 수술을 이어가는 그런 뭐 호르몬 치료라든가 그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허용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청소년의 때 2차 성징을 겪고 난 다음에 호르몬 치료가 들어가고 그다음 수술하다 보니 그거에 대한 위화감 때문에 당사자분들이 힘들어하시는 분들 꽤 많으세요. 아, 그러겠네. 우리가 법적으로도 좀 갈 길이 머네요. 그런 네. 거 보면. 아니 그럼 아까 2차 성징이 나타난다 그랬는데 남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서 성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몽정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여성으로서 남성으로서의 겪어야 될 그런 2차 성징, 몽정이나 이런 것도 다 겪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네. 아, 그때 느꼈을 본인의 어떤 정신적인 충격, 괴로움이 꽤 컸겠네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트랜스젠더 분들이 자살 시도율이 꽤 높아요. 너무 높아요. 아, 그러겠네요. 진짜.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제 호르몬 성전 완전 성전환 수술까지 다 하신 거고. 네네. 성확정 수술. 아, 확정 수술. 아, 네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예, 확정 수술까지 다 하고. 뭐 그게 24살? 저희 아이는 23살 3살 네 때. 이제 했고요. 우리나라에서 네 아니에요. 외국에 가서 했어요. 외국이랑 태국에서. 태국. 네. 아, 태국이 아무래도 그게 발전이 돼 있으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본인 직접 가가지고 혼자 가서 해갖고 온 거죠. 네, 그 당시 이제 같이 동반해도 부모가 그쪽 가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해요. 일단은 3주 동안 요양을 하고 이제 그러고 귀가하는 이제 네. 코스였는데 이제 그쪽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그냥 아이가 힘들어하는 모습 보느니 그냥 또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수술을 다 안전하게 잘 하니까 나중에 올 때 그냥 비즈니스석으로 해서 아이 좀 편하게 요양할 수 있는 그 차라리 비행기에 좀 더 비용을 더 얹어서 오시는 게 낫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런 피드백 받고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제가 많이 여러 곳에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 좀 감정이 조율이 되긴 돼요. 근데 그 당시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 혼자 그렇죠. 보냈다라는 것도 그랬고 그다음에 아이가 이제 수술하기 전까지 계속 소통을 했었거든요. 그 이후로 소통을 매일 하고 그런데 그날 이제 저 퇴근을 하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수술한 날. 네네. 네. 그러니까 오늘 수술하는 날은 날이긴 한데 이제 수술 바로 들어가기 전에 전 통화를 하고 싶어서 이제 퇴근 시간에 맞춰서 바로 했는데 연결이 안 돼가지고 이제 매니저분한테 통화를 했더니 확인해 보니까 지금 수술실에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그 큰 수술을 아이가 감당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전해줄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못 한 거예요. 아이고. 근데 그러셨죠. 그때 외부에 있었는데 이게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막 흐르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큰 수술을 아이가 혼자 그렇죠. 외부에 가서 수술대에 누워서 사인을 하고 그 상황 자체가 부모 입장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아이가 어쨌든 나 수술할래 그래서 부모가 허락을 하고 비행기를 타러 떠날 때 또 그때 어쨌든 자녀분은 그래도 내가 이제 성 확정을 하러 간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어떤 뭐 기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걸 보내는 또 부모님 마음은 또 달랐겠지만 그리고 나서 어쨌든 수술이 그런 과정을 거치고 3주 한 달 지나서 공항에 와서 딱 마주했을 때의 그때 감정은 좀 어떠셨어요? 일단은 너무 대견했어요. 그 큰 경험을 아이가 혼자 큰 일을 하고 왔다라는 게 좀 대견했었고 근데 아이는 오히려 덤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뭐 큰 차이는 없었고 근데 오히려 이 아이의 이제 감정은 성확정 수술했을 때보다 오히려 성별 정정하고 이제 신분증이 이제 자기의 진짜 신분증을 받은 딱 그때 그 희열이 되게 컸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 전까지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외형은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한테 신분증 제시하거나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많이 불편해했었거든요. 그렇겠죠. 뭔가 신체하고 이게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과 다르다 보니 그런데 이제는 그런 불편함 없이 어디 가서 얘기할 수도 있고 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희열이 되게 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술 받고 왔을 때는 예를 들어서 여성으로서의 신체적인 모습, 예를 들어 가슴이라도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변화돼서 온 건가요? 그건 호르몬을 하다 보면은 그 사이에 다 변형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갑자기 뭐가 확
이제 급변하는 건 아닌데 아, 서서히. 그러면 이제 그 전에 국내에서 호르몬을 먹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네네. 이제 가슴도 나오게 되고 네네. 뭐 이렇게 벌써 외형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네네. 일단은 그 호르몬의 그래서 영향이라는 게 참 크구나. 저도 다시 한번 크게 옆에서 지켜보게 됐어요. 예, 그렇군요. 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 예. 2차 성징을 하는 거하고 그 과정하고 동일해요. 아, 그러겠네요, 진짜. 네네. 하지만 여성의 몸으로 바꿨다고 하고 네. 지금도 호르몬을 맞나요? 네, 호르몬이 이제 성확정 수술을 하면서 이제 신체를 손을 대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이제 원래 타고난 그 호르몬은 안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지금 여성으로서의 호르몬은 이제 외형적인 방법으로 외형적인 이제 수단으로 약을 이제 먹는다든가 뭐 주사를 맞는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뭐 확정을 했지만 자체적으로 여성 호르몬은 호르몬이 나오는 건 아니기 아니니까. 때문에 네네네네. 외부에서 네네. 그거는 평생을 먹어야 될. 네네. 하지만 그걸 먹는다고 해서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뭐 생리라든가 뭐 임신이라든가 이런 거는 불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지금은 저희 아이는 이제 수술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생산의 개념에서 트랜스젠더 분들은 성확정 수술을 해야지 정정이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성확정 수술을 받기 이전에 이제 그 정자라든가 난자라든가 그걸 냉동 보관해서 그런 이제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희 아이는 그걸 안 하고 싶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가능하지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네. 저기 벌써 지금 저희가 약속된 시간이 넘어서 지금 얘기를 반도 못 했는데 네.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선생님 한 번 더 모시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서도 제가 듣는 제가 좀 가슴이 먹먹해지고 좀 이렇게 마음이 여러 가지로 좀 내려앉는 걸 경험을 좀 했는데 그 과정을 온전히 지켜보셨을 부모님 마음은 또 어떠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우리 선생님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방송으로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나오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 좀 하고 저랑 시간을 다시 한번 잡아서 좀 부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 노래 듣고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아진이 부릅니다. 파초. 불꽃처럼 살아야 해. 오늘도 어제처럼 저 들판에 풀잎처럼 우리 쓰러지지 말아야 해. 모르는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행여나 돌아서서 우리 미워하지 마라.